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피의 금요일이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김형호 공천관리위원회가 칼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다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해훈, 윤상현 탈락, 이현재도 탈락. 자, 개파가 사라졌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형호 전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을 때만 해도 의심의 눈초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김형호 위원장 과연 제대로 할까? 그리고 미래통합당으로 합쳤을 때 말들이 많았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에 우리 쪽 사람도 심어 넣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나왔고, 또 아니다, 김형호 공관위는 그대로 가야 된다, 이런 말도 나왔고 시끄러웠습니다.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계를 봐줄 것이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 자유한국당 쪽은 지금 이미 불출마 선언이 줄을 잇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물갈이를 하는데 왜 다른 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희생이 없느냐, 이런 반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건 뭐 아무도 이제 말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찍소리 못하게 생겼습니다. 금요일, 피의 금요일 공천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도 어젯밤 긴급하게 그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유튜브 영상의 댓글들을 보면 의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형호를 지지했습니다. 시원하다. 자, 친박이었던 윤상현, 친박이었다가 친유승민계가 된 이해훈, 함께 날아갔습니다. 물론 수도권, 그것도 강남 3구는 상당히 이 미래통합당의 텃밭입니다. 그만큼 당선이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김형호 공천관리위원회는 이 강남 3구를 전부 전략공천지역으로 삼았습니다. 딱 한 곳, 서초을, 그리고 송파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자, 강남구와 서초구 중에서 모든 지역을 전략공천지역으로 정하고 서초을 지역에 현역 박성중 의원과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 경선을 붙였습니다. 자, 이쯤 되면 사람들이 놀랄 겁니다. 아, 정말 무섭구나 저 사람. 자, 특히 윤상현 의원은 충격적입니다. 인천 미추홀 을구입니다. 혼자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려버렸습니다. 전략공천 지역으로 정해버렸습니다. 자, 윤상현 의원이 무소속 출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꺼리낄 게 없다는 듯이 보입니다. 본인이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는 김형호 위원장의 말에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친박이니 비박이니 친황이니 하는 소리가 쑥 들어갔습니다. 저는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공신이 한 명 있다고 봅니다. 바로 황교안 대표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김형호 전 의장에게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기면서 제가 볼 때는 황교안 대표는 정말 사심없이 한 것 같습니다. 본인의 사람을 심지도 않았고 그 공천관리위원 중에는 딱 한 명, 박완수 사무총장만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무총장은 당연직 비슷한 겁니다. 늘 들어갔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완수 몫은 당연한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김형호 위원장이 알아서 채워버렸습니다. 말도 많았습니다. 뭐 누구를 빼라 누구를 넣어라. 그런데 밀고 나갔습니다. 그 첫 번째 칼바람이 금요일 날 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개파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조용합니다. 친유승민계인 이해훈 의원, 삼선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됐지만 친유승민계의 그 누구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친유승민계라고 불릴 수 있는 새로운 보수당에서 건너온 지상욱 의원이나 오신환 의원은 단수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건 역시 공천관리위원회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소신 있는 판단,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상하리만큼 지금 뒷말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뒷말이 많은 곳은 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스템 공천한다고 하더니 계속 오락가락 방침을 바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전략공천을 남발해서 예비후보들의 반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김형호 위원장 괴력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의 공천 결과 발표는 다들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컷오프 문자 논란의 당사자인 이해훈 의원, 서초갑 3선을 내리한 현역 의원입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50%가 넘는 득표율이었습니다. 그러나 4선 도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이해훈 의원이 면접을 본 당일날 반나절도 되지 않아서 공천관리위원회는 이해훈 의원을 단수 추천 대상에서 배제해버렸습니다. 우선 추천 지역, 전략 공천 지역으로 돌려서 빼버린 겁니다. 18대 총선부터 인천 미추홀 을에서 내리 3선을 한 윤상현 의원, 지난번에는 무소속으로 나와서도 당선됐던 힘을 발휘했던 그런 현역 의원입니다. 역시 21대 총선에서는 적어도 미래통합당의 공천으로 출마하는 길은 막혔습니다. 무소속 출마의 길은 열려있지만 윤상현 의원이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느낌입니다. 본인도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 지역 역시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사실상 윤 의원은 해당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강남갑 역시 전략공천 지역입니다. 이종구 현역 의원, 3선 의원입니다. 미리 강북 험지에 나가겠다고 강남갑에는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차지했던 강남 을구 역시 전략공천 지역, 그리고 강남병, 사실 가장 좋은 지역구입니다. 한국당 그리고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현재 재선 의원 역시 컷오프 됐습니다. 자, 이현재 의원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은 달랐습니다. 강제 컷오프 당했습니다. 박성중 의원은 초선인데도 불구하고 3선이나 뭐 5선도 아니고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강석훈 예비후보와 경선을 치르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자, 송파갑을병이 남았습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웅 전 검사가 뭐 송파갑에 지원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곳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김형호 공천관리위원회가 다른 이 개파 신경 쓰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미래통합당 내에서 개파가 힘을 못 쓴다. 또 과거처럼 황교안 대표에 붙어서 실력과 관계없이 황교안 대표의 위세를 내세워서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황교안 대표가 사심이 없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본인이 먼저 험지가 아니라 사지라고 불리는 종로구의 이낙연 후보와 경쟁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기가 힘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TK입니다. 저도 이 TK 의원들, 현역 의원들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형호 공천관리위원회는 시간을 주면서 점점 더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 명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강효상 의원은 강북 험지로 나가겠다고 대구 출마는 포기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올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는 지금 미래통합당이 이제는 통합이 됐고 과거와 같은 개파 정치가 사라지고 있다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정말 실력도 없으면서 줄 잘 서서 배지 달리는 사람들은 어서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과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수가 100명이 넘었는데 문재인 정권께 목소리를 냈던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솔직히. 자,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 김형호 공천관리위원회가 칼을 빼든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 당내 특정 계파가 득세하지 않는다. 황교안 대표 친황조차도 지금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이번 총선을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저쪽은 지금 청돌이라고 부르는 청와대 출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말들이 많고 한데 여기는 지금 그런 논란이 거의 없습니다. 자,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미래통합당의 한 중진 의원, 요즘 공천이 진행되는 걸 보면 과거보다 확실히 잡음이 덜 나오는 것 같아. 당 안에 친박, 비박 이런 세력들이 사실상 와해되면서 공천권을 둘러싼 개파 대리전이 벌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수도권 중진들을 잇따라 컷오프한 배경에는 다선 의원들의 험지 차출, 속도를 내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는 것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 지금 부산만 해도 7명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12명 중에 7명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TK는 상대적으로 훨씬 당선이 쉬운 지역인데도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서울 지역에서 총선 불출마 선언은 김성태 의원, 박인숙 의원 뿐입니다. 경기 지역에서는 한선교, 김영우, 홍일표, 원유철, 그중 홍일표 인천 지역입니다. 홍일표 의원은 마지못해 사실상 컷오프 형식으로 불출마 대열에 올랐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도 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금요일날 공천관리위원회가 칼을 빼든 게 아닌가. 이제 남은 이런 TK 그리고 홍준표, 김태호 카드입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이 문제를 김형호 공천관리위원회가 어떻게 처리할지는 한번 두고 봐야겠습니다. 저는 별로 주관적인 견해를 넣지 않고 지금 말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공천은 김형호 위원장 말처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감동을 줘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그런 헌신과 희생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이번 공천 이제 시작입니다만 피의 금요일, 지난 금요일의 공천은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김형호의 괴력 앞에 미래통합당의 공천이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